어떤 사람을 오래 좋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진 경험이 있나요? 처음엔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감탄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 변했지?로 바뀝니다. 그런데 냉정히 보면 변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기대치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만들어낸 생각, 감정, 느낌의 정보 이미지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길어질수록 실망할 확률이 커집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작은 결점도 배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보고 이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표정도 말투도 분위기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사진, 즉 정보를 기준으로 실제 사람을 재단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인 저 사람 대신 내 해석으로 만든 정보 이미지인 이 사람을 상상하며 관계를 맺는 거죠. 이 착각이 쌓이면 결국은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혼자 분별하고 혼자 상처받는 삶이 됩니다. 관계를 바꾸는 해법은 상대를 고쳐라가 아니라 관계의 핵심이 결국 내가 쥐고 있는 정보라는 사실을 통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상대가 덜 밉고 내가 덜 흔들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움의 무대가 바깥이 아니라 정보의 조작실인 내 안이라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1. 깨어남은 지식이 아니라 내 분별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분별을 나라고 착각하며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정신없는 자동운전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일이 생깁니다. 아, 지금 내가 또 판단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또 내 기대를 진실로 착각하고 있구나. 이 자기 분별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새 존재 방식이 바로 정견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음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견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만들고 갇혀버린 분별의 환상세계에서 빠져나올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마지막 껍질까지 벗겨질 때 비로소 본래의 참자기를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함정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은 깨달음조차 정답처럼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딱 듣고 아, 깨달음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붙듭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유명한 가르침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보리는 보리가 아니고 다만 그 이름이 보리이다. 뜻은 단순합니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깨달음을 정보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진짜를 보는 게 아니라 이름표만 만지작거리는 셈이죠. 2. 커피 한 잔이 보여주는 정보 감옥. 아침에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고 해봅시다. 그 맛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인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경험이 내 마음속에 정보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른 커피를 마시면 자동으로 비교가 시작됩니다. 어제보다 못하네. 이게 더 낫네. 산미가 과하네. 여긴 원두가 별로네. 이때 우리는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저장된 정보와 현재의 감각을 비교하는 분별을 마시는 것이 됩니다. 가족도, 연인도, 친부도, 내 기억도,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다 이런 식으로 정보화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 분별의 매트릭스에 깊이 들어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마음 상태를 무리지어 떼거지로 생겨난다 하여 중생심이라 부릅니다. 그러니 깨어남의 핵심은 정보가 생기는 구조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덜 끌려가는 것입니다. 3. 삶은 사건이 아니라 정보의 충판이다.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회사에서 한마디 들은 일, 가족과 부딪힌 일, 몸이 아픈 일, 돈이 깨진 일,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 전부 왔다가 갑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본질을 더 엄밀히 보면 사건은 결국 생각, 감정, 감각이 서로 엮여 만들어낸 이야기, 즉 정보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결론이 다르죠. 왜냐하면 각자의 오온, 즉 생각,
감정, 감각으로 분별해 나와 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행복도 정견해보면 결국 생각, 감정, 감각 정보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삶은 오온으로 만들어진 각종 정보의 축제장처럼 펼쳐지고 우리는 그 축제에 취해 자기 최면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그럼 다 허무한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춤추려면 바닥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 감정, 감각 정보가 아무리 요란해도 그것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정보가 활동하려면 그 정보들을 작동시키는 바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눈, 귀, 코, 혀의 감각기관도 그 바탕인 생명의식이 없으면 홀로 살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식이 곧 법신이자 부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점이 뒤집힙니다. 정보는 표면입니다. 표면의 파도, 즉 정보를 공으로 보고 그 파도가 뒤덮고 있던 본래 자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VR 헤드셋을 쓰면 눈앞의 세계가 너무 현실 같아서 몸이 움찔합니다. 하지만 헤드셋을 벗는 순간 알죠. 아, 이건 화면이었구나. 문제는 우리는 평생 헤드셋을 쓴 채로 이게 전부야 라고 우긴다는 겁니다. 세상도 정보다. 잠이 가르쳐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우리는 세상은 저 밖에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잠에 들어 감각기관이 닫히는 순간 그 세상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다음날 눈 뜨면 다시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역시 정보의 연속일 뿐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 눈에 망막에 맺힌 풍경 정보에 감각과 생각과 상상력이 더해져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곤충, 동물, 식물은 각기 다른 감각 세계에 살고 그들이 느끼는 세상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즉, 세상은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오감을 통한 정보의 장입니다. 이 사실을 정견하지 못하면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무엇인가? 모든 정보를 쉬어도 남는 있음.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좋아, 다 정보라 치자. 그럼 대체 무엇이 진짜인가?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감각과 생각 정보를 다 쉬더라도 스스로 존재해서 나라는 생각과 감각 현상조차 드러내는 미지의 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거를 갖지 않는 궁극적 근거라고 표현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100년 전에는 없었지만 그때에도 이것이 있어 지금 나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근거가 되었고 지금도 이것이 보고 있다는 말로까지 이어집니다. 마무리.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실험 3가지. 관계 실험. 오늘 누군가가 마음에 걸리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붙든 건 사람인가? 내가 만든 이미지 정보인가? 사건 실험. 하루 중 가장 거슬린 사건 하나를 떠올리고 그 안을 쪼개보세요. 생각, 감정, 감각이 엮어 만든 이야기. 정보로 분해해보는 겁니다. 바탕 실험. 잠깐 눈을 감고 생각을 멈춰야지를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이 오든 말든 그 모든 걸 비추는 있음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정보의 파도는 계속 칩니다. 그 파도를 없애려 애쓰면 더 지칩니다. 대신 파도의 성질을 보고 파도가 일어나는 바탕을 알아차리면 그때부터는 같은 삶이 전혀 다른 깊이로 열리기 시작합니다.